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또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번성하고 있지요. 자, 학교에도 좀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돼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뉴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또다시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메뉴 기획 진행하고 있는데 메뉴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나요? 소비자적인 기호에서 연령별 또 직업별로 좀 차이들이 있다 했습니다. 타겟 연령대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식, 다이어트식, 뭐 기능식인지, 그 다음에 가족고기 좋아하는지, 뭐 이런 형태, 음식이 깔끔한지, 계절 메뉴가 되겠는지, 맛의 유지는 잘 되고 있는지, 또 뭐 행사 모임 메뉴인지, 아니면 메뉴북이 깨끗한지, 이런 소비자적인 기호적인 측면이 필요하고요. 평가를 하기 전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점포, 입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자, 인근에 있는 시장대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보다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면 또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격이 같다면 그쪽하고 퀄리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쟁 상대는 또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런 메뉴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같은 햄버거 개념, 그 다음에 뭐 아시겠죠? 맥도날드, 롯데리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옆에 보면 먼저 뭐 뚜레쥬러,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뭐 이런 형태들 서로 경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 가능한 그러한 입지인가? 메뉴 기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유도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조사.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주차시설, 이런 것들 꼭 잘 확인하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혐오 시설 같은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요즘 같은 경우 크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좀 그거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 시장에 이제 메뉴들을 쭉 팔잖아요. 근데 이제 국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저렴하게 맛있게 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술 한잔 먹고 다음날 아침에. 아니 그런데 이 국밥집을 시장에서 국밥집의 사장님이 먼저 국밥을 파는데 가격은 저렴해요. 얼마? 네. 5천 원. 그런데 이 국밥을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개를 키우는 거예요. 애완견. 국밥인데 이제 뭐 식당 다른 것도 좀 파는데 그 안에서 개를 안고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음식이 위생적으로 괜찮을까 이런 느낌들. 뭐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국밥집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국밥집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국밥집 어떤 집이냐면은 플라스틱에 담아져 나오는 국밥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펄펄 끓는 걸 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 그 플라스틱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내화열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은 안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이 뭐 딱 100도에서 녹는다 이건 아니지만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옛날에 군대 같은 경우도, 식판인데, 요즘은 다 스텐스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뭘 썼다? 플라스틱 썼어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나요? 일을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고, 또 경기장 같은데, 전부 다 밑에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햇빛 받고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요. 어디에도 있다? 예, 새우에도 있다. 새우. 그 다음에 뭐 모든 거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에게로 들어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 중에 천일염 아시죠? 천일염. 자, 천일염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거기에 그대로 깨끗한 물에 말린다 하더라도 이미 바다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금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자,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갑자기 옆으로 조금 샜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메뉴만 생각해서 손님이 좋아하고 손님이 잘 찾고 누구나 잘 먹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 자체는 그래도 경영이다 보니까, 자, 적절한 매출 이익이 가능한지, 그리고 객단가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메뉴 관리는 좀 용이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회전율이나 원가, 그리고 서비스의 난이도 이런 것들. 자, 아주 뭐 사람들이 먹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자, 예를 들자면 손이 하나라도 더 가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김치 하나라도, 자, 통으로 내줬을 때 그걸 가지고 손님들이 잘라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빙하러 가서 잘라줘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 좀 힘들겠죠, 그죠?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더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적 변화. 자, 경영주의 메뉴 이해도는, 자, 내가 한 번씩 가보면 참 그거한 게 뭐냐면은 직원들한테 맛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자,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자, 주인 정도 되면 일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맛에 대해서 알고 손님들에게 권유를 할 수 있는, 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 먹어봤대요. 자, 자기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건가요? 주인이 어떻게 한 번쯤은 서비스로, 아니면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챙겨서 한번 먹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렸을 때, 자, 그 사람들은 또 그냥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더라 라고 알리고,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재창출이 될 수 있는,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식, 중식, 간식이냐, 석식이냐, 미드나이트냐, 식사 형태, 자, 이런 부분들, 자,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뭐, 개점하자마자, 누가, 손님들의 반응이 좀 안 좋을 때, 바로 메뉴를 막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꾸더라도 어떻게 서서히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재방문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자, 맛을 변화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만은 술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은 틀리지만은 부산에 땡땡 막걸리라고 굉장히 이제 청타 막걸리라고 유명한 막걸리가 있는데, 초반에는 이 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그 막걸리를 바로 변경시켜 버리면 장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어떻게 서서히 당도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서서히 그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마시는데 그것들을 아주 천천히 뭐 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빵 같은 경우도 아주 달았어요. 빵 자체가. 자, 그런데 너무 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당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원하니까 이 당도를 서서히 줄이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바라보고 그만큼 줄이고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또 먹고 싹 다 오늘 당장 먹었다 해서 그 빵을 내일 또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점점 서서히 맛의 변화를 주어서 그 손님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창업 초기에는 메뉴 수를 조금 런칭할 때 조금 적게 해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초창기에 버벅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한 번씩 보면 TV에도 뭐 백종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메뉴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문을 이거하고 해놔놓으면 못 만들어서 막 헤매잖아요. 자, 초창기에는 자기가 좀 자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좀 소규모로 좀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집중력 있게 메뉴를 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야만이 고객들에게 처음에는 오픈했다고 손님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빠른 서비스를 진행해 줄 수가 있고 또 객석의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도 회전할 때 회전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메뉴라도 좀 간판 메뉴가 자기 매장에 이제 좀 주력이 될 수 있도록 간판 메뉴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놔야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추천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집은 이걸 잘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 걸 잘합니다. 우리 집 전부 다 잘합니다. 김밥 천국 메뉴 몇 가지 50가지 약간 좀 그거죠. 물론 김밥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우리는 뭐 땡초 김밥을 잘합니다. 아니면 다른 데 없는 불고기 김밥을 잘합니다. 이런 형태. 삼겹살 김밥을 잘합니다. 이런 형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양적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음식의 향은 누가 결정한다? 자, 어떤 집에 가면 진짜 그게요. 누가 주인이 자기가 먹는 밥, 자기가 주인이 여성분 주인인데 자기가 밥을 조그맣게 먹어요. 요만큼 먹으니까 손님들도 어떻게 먹는다? 그만큼 먹는 줄 알고 진짜 적게 줘요. 어떤 때는 어떤 느낌 들어요? 야, 이거 이래 먹고 그거 하겠나? 그래도 밥집인데 밥을 맛있게 해주고 밥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지 다른 집은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메뉴에서는 뭐 밥도 기본이 되니까 어떤 아이템 아이템이 하나는 반공기밥, 하나는 온공기밥 이렇게 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밥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거, 적게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작은 밥.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나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량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한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세트 메뉴 형태. 그 다음에 좀 밑반찬에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 뭐
운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운영하는 거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트 메뉴 형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왕 온 거 단가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매출이 증가되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집 봤어요. 자, 500g에 25,000원이에요. 그런데 600g에 35,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만 원 차이 나잖아요. 자, 그럼 만 원에 100g에 만 원이에요. 그런데 250g을 먹고 또 시키는 거예요. 200g을 시키면 그 다음에 먹고 200g을 시키면 얼마다? 만 원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25,000원짜리 먹고 네, 25,000원짜리 먹고 만 원짜리 시키면 토탈 700g이 돼요. 그런데 금액은 35,000원. 그런데 35,000원짜리를 시키면 600g이에요. 자,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세트 메뉴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저렴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더 대짜를 시켰는데 하나 먹고 하나 먹는 것보다 금액이 막 틀리다면 손님들은 이 뭐 조삼모사 이런 내용 아시죠, 그죠? 그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한 개 2만 원, 두 개, 자, 한 개 2만 원인데 두 개 5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창업 메뉴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원가에 민감하지 마라. 추후에 좀 조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인색하게 오픈해가지고 손님들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준다면 인색하게 해서 준다면 손님들은 좀 실망감이 크겠죠. 첫인상이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첫인상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첫인상 몇 분 안에, 1분 안에 거의 결정된다고 하죠. 그죠? 뭐 선보고 그거 할 때. 그게 100%다 전부는 아니지만, 후에 진짜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처음 봤을 때보다. 근데 첫인상이 많이 좌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너무 단가 생각해서, 이윤 생각해서 손님에게 적게 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더 푸짐하게 드리고, 추후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자. 자, 그 다음에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자.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하자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예 이렇게 뛰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칸막이가 있다든지 좀 더 넓은 곳 띄엄띄엄 앉아서 내하고 모르는 사람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있는 그러한 장소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앞에 서로 분리대를 설치해야 되고 공간이 넓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많이 몰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 곳은 앉고 한 곳 비워놓고 한 곳 앉고 한 곳 비어 앉는 자 그러한 형태의 좌석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주의 개인 기여도보다 다양한 고객이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눈으로 먹는 시대다.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인간의 마음을 잡아라. 자, 여러분들 동물의 토끼는 뭘 잡아요? 기를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자, 고양이는요. 목덜미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죠, 그죠? 자, 인간은 뭘 잡아야 돼요? 예,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마음을 잡으려면은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예쁘게 그리고 어떻게 예술성도 살리고 맛도 좋고 요즘은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뭘 하나요? 카메라에 담아서 자기가 홍보도 해주고
또 자기가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주는 자 그러한 창업 메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손님들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또 재방문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간판 메뉴를 아까 얘기했는데 만들어라. 자, 그냥 간판 메뉴, 이름만 간판 메뉴 하면 간판일까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도 좀 둬야 되겠고, 고객이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떡갈비라도 그냥 지글지글 끓는 불판 위에 떡갈비 해서 그것만 구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양식처럼 스테이크처럼 야채도 들어가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자 그러한 떡갈비,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좀 주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 포장이나 서빙 같은 경우도 차별화를 주고 좀 더 고급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돋보이는 자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차림에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차림 문화지만 코스 문화 형태로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 상차림에서 먹을 때 좀 더 특이하게 뭐 딱 요렇게 컵이 있다면은 그 컵 안에 있는 스프를 어떻게 위에는 밀가루가 살콤 덮여져 있어서 이걸 깨야만이 먹을 수 있다든지, 자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설탕으로 막을 둘러서 불로 지져서 이것들을 깨면서 먹어야 되는, 먹으면 좋은 자 그러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이 5분 이내에 좀 제공되면 더 좋겠죠, 그죠? 좀 큰 상차림 같은 경우 한 10분 정도. 자, 그 다음에 오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후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그 다음에 혀에 있는 이제 맛적으로 좀 더 조화로운 맛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간판 메뉴가 다른 사람한테 넘버원 해가지고 딱 오면 이거 먼저 드릴까요? 딱 이런 식으로 좀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간판 메뉴의 효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높은 회전율이 빨리빨리 회전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방에 작업이 용이하다. 왜? 계속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종 소량 구매보다 소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단가에서 이익을 본다. 그래서 간판 메뉴를 주력해서 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신뢰도 제고. 고객들도 와, 이 집은 신선하다. 왜? 계속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집 같은 경우 한철에는 가을에는 막 전어만 파는 거야. 왜? 오면 그 전어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와서 못 먹고 갈 때도 있다는 거. 왜? 다 떨어졌으니까. 그럼 손님이 어때요? 아, 이 집 못 오겠네. 이게 아니라 내일은 일찍 와서 먹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점 시대에 점포의 지명도가 올라간다. 아, 이 집은 딱 유명하다. 자, 그러니까 이 집은 가을에 전어하면 이 집이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과메기 하면 겨울에 과메기 하면 계절별로 이 집이 유명하다. 왜? 다른 집하고 차별화되고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준다? 이걸 가위로 칼로 썰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뜯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맛이 있다. 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왜? 주력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저렴하고 굉장히 많은 뭐가 있다? 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리의 효율성도 그만하니까 관리의 효율성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아시겠죠? 자기가 주력할 수 있는 메뉴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 메뉴, 자 이런 것들을 간판 메뉴로 만들어서 주력을 할 때 좀
뭐가 뭘 가지고 올 수 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요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간판 메뉴를 가지고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